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열악한 환경 탓에 죽음의 보호시설로 불렸던 고성군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업을 살리기 위해 지역 관광업계와 손잡고 상생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민선 7기 3년을 맞아 단체장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조규일 진주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영남 알프스 9개 봉우리를 완증하면 은화를 주는 사업 때문에 등산객은 늘었지만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경남은 지난해 9월 고성군 유기동물 보호소가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돼서 이른바 죽음의 보호시설로 전락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9개월이 지난 지금 보호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서윤식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낡은 철창 안에 유기견들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심한 악취와 함께 바닥 곳곳에 배설물이 쌓여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인 수의사는 자신의 축사 옆에 보호시설을 지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온 유기견의 안락사 비율은 86.7%. 10마리 중 9마리가 죽어서야 이곳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보호시설로 불리던 고성군 유기동물 보호소를 9개월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고성군은 임시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직원들의 보살핌 속에 2살 사랑달래가 최근 새끼 3마리를 낳았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피부병으로 고통받던 순둥이는 쾌활함을 되찾았습니다. 처음 오실 적에는 옴 때문에 상태가 영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치료한 결과 지금은 거의 완치가 되었고 부상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운영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고성군은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어렵거나 다른 동물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만 안락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대상도 면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직영 전 전국 최악이던 안락사 비율은 1.6%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전국 최하위 입양률은 40.8%까지 끌어올려 도내 1위로 올라섰습니다. SNS 등을 통해 새 주인 찾기에 적극 나선 결과입니다. 최근 연예인 조승우 씨와 김나훈 씨가 안락사 위기에 놓인 곰자와 너구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0%대 안락사 비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물행복복지군을 만들어가고. 보호소 운영 실태를 고발했던 동물 애호단체는 고성군의 놀라운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몇 달, 거의 반년 좀 넘게 사이로 입양률은 전국 최고로 되고 정말 많이 개선되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유기견 지옥이라는 불명예를 털어낸 고성군은 내년에 놀이터와 미용실을 갖춘 호텔형 동물보호 분양센터를 당항포 인근에 짓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코로나19로 잔뜩 움츠렸던 부산의 관광업계가 새로운 시도에 나섰습니다. 함께와 착한 여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부산 관광업계는 코로나19가 지나갔을 때 함께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범호 기자입니다. 부산시 관광 담당자는 이 사업을 설명하면서 다소 복잡하고 처음 시도해보지만 많은 준비를 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함께해요 부산관광 선결제 프로젝트. 여기서 한자 선은 먼저 선이 아니라 착할 선입니다. 전국 최초의 지역 관광업계 상생 모델입니다. 국내 내국인 여행객분들이 부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찾으실 수 있고 저희가 지향하는 착한 여행, 지역에 있는 여행업계를 도울 수 있는. 이 프로젝트에는 모두 5개 주체가 등장합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판을 깔아주는 시와 관광공사, 이용료를 반값에 내놓은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와 송도 케이블카 등 7개 관광시설사, 상품을 만드는 기획사 2곳과 이를 판매하는 여행사 100여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구입해 이용하는 여행객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영업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부분들에 봤을 때는 일종의 그런 또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기존의 고객들과 이런 또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최소한의 그런 장은 또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고용보조금 등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조금씩 양보해서 머리를 맞대고 관광 상품을 만들어 여행객을 유치하자. 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제 뭔가 해보자며 의욕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여행업계가 그동안 좀 멈춰있던 그 여행업을 다시금 이제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또 활력을 찾을 수 있는데 좀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한 번의 기획으로 부산 관광이 살아날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막 분출하고 있는 여행 수요에 대비해 부산 관광업계가 몸을 풀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MBC 뉴스 배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해안가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진 곳도 있는데요. 해안에 인접한 도로는 갑자기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더욱더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가량이 되겠고요. 내일 내리는 비는 모레 새벽이면 거의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낮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보시면 창원 19도, 함안은 20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6도, 양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8도, 진주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온 뒤 금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은 민선 7기 3년을 맞아서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현안을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규일 진주시장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공약 이행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볼게요. 네. 이 시장님의 1호 공약이라고 하면은 시민과의 데이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네. 이 1호 공약을 포함해서 지난 3년간 어떻게 진주시장을 이끌었는지 자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소통과 공감이라는 시정 방향을 가지고 시청사 개방,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개최, 그리고 시민과의 데이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의 데이트는 취임 이후에 매달 계속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35번의 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데이트 동안에 기억에 남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 학생들이 임대료를 많이 내는 그런 관계로 임대료를 인하를 시켜달라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고, 또한 유등축제 때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관광 지도를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인상적인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진행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시민과의 데이트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은 그야말로 우리 진주시의 미래 50년 그리고 100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쉼없이 달려왔고, 또 유익한 시정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서부 경남 KTX 사업을 확정을 했고, 항공산단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뿌리산단도 준공을 했으며 항공산업과 관련된 강소연구개발 특구도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것이 우리 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선정이 되었고, 성북지구, 강남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 사업을 개시를 했고, 초등학생을 위한 함께 돌봄 사업도 역시 진행을 했습니다.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진양교,
진주교, 평거 10호 광장, 금상교 뭐 이런 곳에 대한 교통 체증을 풀어주기 위한 도로 선형 개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역시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것이 우선 필수적이죠. 해서 전기 자동차를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10대가량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말이 되면은 약 한 진주시에 2,200대가 그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 경유차, 노후차에 대해서는 약 한 10,000여 대를 올해까지 다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전 신축을 했고 진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를 할 수 있는 진주드림을 개발했으며 농기계 임대 사업을 민선 7기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도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데요. 네. 이 모두가 잘 사는 이 진주를 위한 프로젝트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는 주로 중장기 진행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 사업의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 효과를 이미 나타낸 바가 있고요. 중장기 사업은 한 짧게는 5, 6년, 길게는 6, 7년이 돼야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장기 사업은 민선 7기 들어서 대부분이 이 규정된 절차들을 잘 진행을 지금 해오고 있고요. 빠르면은 올 연말에도 어떤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건립, 진양호의 르네상스 사업으로 실시하는 근린공원 조성 사업, 남강변의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사업, 이런 사업들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 어렵다는 투자심사를 작년에 다 통과를 한 바가 있고요. 네.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 사업은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또 역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진주역 철도 부지에 대해서는 재생 프로젝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복합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정부의 뉴딜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성과가 좋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지금 착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 중에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근데 예정지 그 주민들의 반발도 조금 남아 있고 네네. 의견 수렴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진주를 찾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진주성을 보기 위한 가장 좋은 위치를 진주성 이 강 건너편에 있는 만경동 지점으로 꼽고 있죠. 그쪽에다가 이 다목적 문화센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 만들게 되면은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이 공연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고 또한 진주를 알릴 수 있는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진주 출신의 문화예술가들의 작품이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문화관을 합한 다목적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죠. 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뭐 대다수가 그렇지만은 반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 시민들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이 문화센터가 필요하다라는 데에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 있고 특히나 문화계 인사들의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는 건의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 그러는데 그 사업 센터를 건립하는 장소에 이제 계시는 주택가 분들이 주택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다 또 반대하는 일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소통을 많이 하고 그분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부가 LH 혁신안을 발표했잖아요. 그 진주시 차원에서는 이제 시장님께서 지난주에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진주시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뭐 이 대응 계획 말씀 전에 LH 지금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이 내용 자체가 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정부의 대책으로 나온 것이 보면은 LH를
해체시킨다든지 급격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이 좀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정부가 지금의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우리 진주 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LH가 혁신도시에서 거의 절반 이상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H가 타격을 그렇게 크게 받으면은 혁신도시 자체가 타격을 받고 결국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작을 한 혁신도시 자체의 어떤 사업 취지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LH 임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개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통제 또는 외부적인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개혁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정부가 8월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개혁안의 결론을 말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지켜보면서 저희들 의견을 잘 전달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저희 시민들과 함께 그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의사 전달 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남 알프스 9개 봉우리를 완등하면 기념 은화를 준다는 소식에 요즘 전국의 등산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인지도가 올라간 건 참 좋은데 인증사진만 찍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작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영남 알프스 신불산 정상입니다. 정상석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기 위해 등산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신불산을 마지막으로 해서 금년 초부터 8봉우리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불산 오늘 오르면은 9봉 다 정복하는 걸로.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고 지난달 16일부터 개방된 문복산 정상도 인증사진을 찍으려는 등산객들로 인해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그 사진 찍는다고 한 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정상에서요? 예. 사진 찍는 데만. 영남 알프스 9봉을 완등하면 6만 원 상당의 은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장 짧은 코스로 하루에 4개 인증 산행에 나서거나 하루 만에 울주 9봉을 다 오르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가지산하고 운문산 끝내고 오늘 지금 이제 영축산으로 해가지고 신불산으로 해가 가늘산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베네꼬개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산으로 가야죠. 심지어 얼음골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인증사진을 찍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하 때문에 산 타는 사람들은 9봉 무릎판도 아침 일찍 많이 와요. 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산행이 아닌 은하를 받기 위한 인증사진 찍기로 변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줄을 서가지고 그 정상석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풍경들이 느리게 가더라도 자연 속에서 같이 이렇게 좀 느끼는 산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근 상인들도 등산객은 늘었지만 지역 상권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울산에서는 등산만 할 뿐 식사는 싸우고 숙박은 다른 지역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9봉 정정해주면은 이 지역 상가에 가서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는 쿠폰이라도 하나씩 주든지 솔직히 하나도 이런 자리 하나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이 은하 제작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영남 알프스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성공한 은하 사업이지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진주 시민과 경상대 봉사단체 로타렉트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진주 자유시장에서 진주인 마스크 무료 나눔 행사를 마련합니다. 함안군 아동여성 안전 마을 지킴이단 발대식이 오늘 오전 11시 함안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스마트 관광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보고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사천시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됩니다. 제14회 거창 단오제 개막식이 오늘 오전 10시 거창문화원에서 열립니다. 선조 국문 유서 전달식이 오늘 오전 10시 반 김해시청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고성군의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액이 도내 10개 군 단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고성사랑 상품권을 300억 원어치 판매해 군 단위 2위와 100억 원 이상 차이를 보였으며 올해 판매액도 124억 원을 돌파해 목표치 200억 원은 무난히 넘어설 전망입니다. 사천 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사천 제주 간 카페리 오션비스타의 주 6회 운항을 제주도에 건의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주 6회 운항을 위한 선석 확보를 요청했고 원 지사는 전체 선석 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 6회 운항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션비스타는 또 제주항 출항 시간을 기존 12시에서 오후 2시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선비문화 탐방로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에 포함됐습니다. 함양 선비문화 탐방로는 거연정에서 오리숲까지 모두 10km 구간의 산책길로 숲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풍광이 아름답고 혼잡도가 낮아 여름 비대면 관광지 25선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시니어 국민생활시설 점검원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시니어 점검원들이 앱을 활용해 지역 경로당과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사진으로 보내면 국토안전관리원이 진단을 하고 지자체가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편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사업 대상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창녕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당초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데다 인건비가 상승해 농업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해시가 이달 한 달 동안 건물 부설 주차장 181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건물 부설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명씩 5개 반을 꾸려 사무실이나 상가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변경 행위와 물건을 쌓아 재기능을 잃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토대로 민간 주도 우주 개발 사업에 본격 나섭니다. 카이는 이에 따라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내년 상반기에 발사하고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대한 총조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궤도 소형 위성과 위성정보 분야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3일 연극과 뮤지컬 등의 내용으로 개막하는 밀양공연예술축제 참가할 팀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밀양공연예술축제 추진위원회는 차세대 연출가전 8개 팀과 대학극전 6개 팀 등 모두 14팀의 참가가 확정됐으며 공모 작품은 지난해보다 2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신품종으로 시범 재배한 토마토 4천을 오늘 첫 출하합니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한 토마토 4천은 육질은 단단하지만 속은 촉촉하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며 올해 21톤을 수확해 롯데마트에 납품합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